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박석준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작년 12월이죠. 형사 공탁제도가 바뀜에 따라 강제추행 합의금 책정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강제추행의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대략 500만 원 안팎에서 공탁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형사 공탁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한 돈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거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하기 정말 어려웠고 가해자는 합의를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합의금이라는 게 정해진 금액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에 적당한 금액을 도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금 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사정,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피해자의 경제사정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일례로 몇 년 전 연예인 강간 사건의 경우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 동의 없어도 가해자가 반성하고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피해자에게 공탁을 통해 피해를 배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판사님에게 양형 자료로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강제추행죄의 위자료 정도, 즉 500만 원 안팎에서 공탁을 한다면 적극적인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합의금 산정 시 고려되었던 가해자의 경제사정,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공탁을 해야 합니다. 판사가 보기에도 턱없이 낮은 금액을 공탁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형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만 성범죄의 특수성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판사님께 알려야 합니다. 그 후 재판부와 어느 정도 교감이 된 상태에서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 적정한 합의금 관련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